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나이팅게일은 이런 얘기를 했죠. 주어진 삶을 살아라. 삶은 멋진 선물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 항상 우리의 멋진 삶을 연장시켜주시는 우리 간호사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병원 내과병동 응급실에서 총 7년간 임상간호사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대학병원 심사팀에서 심사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안이셔서 이제 한 2년 막 이렇게 일하신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간호사분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뵙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의사분과 함께 같이 간호해 주시는 그런 업무라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게 간호사다라고 딱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호사랑 간단히 말하면은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교육을 받고 국가고시 패스를 해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간호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딱 지칭하는 게 간호사인 것 같아요. 궁금했던 거는, 의사분들도 환자분을 돌봐주시고 네. 간호사분들도 환자분을 돌봐주시는데 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의사는 보통 환자를 진찰을 하고 오더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오더를 간호사가 수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수직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오더를 받고 우리는 오더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수행을 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의사분은 약간 명령을 내린다, 약간 이런 느낌 좀 보이고. 그래서 보조해 주신다기보다는 각자의 맞는 업무를 환자에 돌보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관련 학과가 간호학과가 다인가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일반제든 전문대든 간호학과를 졸업을 해서 간호사가 되는 거고, 이제 그 간호과 안에 뭐 보통은 내과, 외과가 응급실이 있어서 이런 과정이 혹시라도 이제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왔을 때 내가 내과로 갈지 외과로 갈지 혹은 성형외과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저희는 통틀어서 다 배우거든요, 과목 안에. 그래서 다 들어있어요, 그런 교과 과정이. 그래서 나와서 이제 결국에 내가 갈 곳을 정하게 되는 거죠. 발령이 나고. 간호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되진 않나요? 대략 1, 2등급은 나와야 되잖아요. 1, 2등급? 진짜요? 그렇게. 약간 그때 교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오래돼서 그 수능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을 봐서 거의 수시로 가는 경우는 드물었고, 수능 성적으로 이제 정시로 갔는데, 근데 이제 그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엇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가는 애들을 보니까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이 가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깊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 간호학과를 다니시면서 어떤 과목들을 주로 배우세요? 주로 전공 과목이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이런 것들이에요. 전공 과목.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고시에서 주요 과목으로 보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과목들은 거의 3학년, 4학년 때 다 배우게 되죠. 약간 그 실무 관련된 것들도 배우실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때부터 실습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기본간호학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주사 놓는 실습을 저희는 저희끼리도 실습을 했거든요, 친구들끼리. 그리고 엉덩이 주사 놓는 것도 서로 실습을 하고, 이렇게 피부 검사하는 것도 서로 실습을 하고, 이런 주사 놓는 실습을 2학년 때 보통 하고요. 병원 실습은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제 한 학기에 반 정도는 임상 실습이 나가요. 보통 3, 4, 5, 6개월, 4달이라고 치면은 2달은 실습을 거의 한다고 보고 2달은 공부를 하는데, 책들이 성인간호학 이런 게 여러 권이에요. 다 이래요.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다 두께가 이런데, 이런 거를 3학년, 4학년 동안 2달, 2달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 사실은 분량이 엄청나죠. 그럼 간호학에 대해서 뭐 아동간호학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이 좀 진료하거나 이런 네.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성인 간호학은 그 성인에 대한 예를 들어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이런 성인의 그런 질병에 대한 게 다 거의 들어있어요. 뭐 어디가 아픈 뭐 어떤 네. 병을 걸린다면 네. 이런 증상을 네. 내보내고 어떤 걸 처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해서 치료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해야지 케어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아동은 또 좀 틀리거든요. 성인과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은 따로 빠져서 아동은 따로 배우고 또 여성 쪽은 또 틀리기 때문에 그 모성 간호학이라서 모성 쪽은 또 따로 배우고 여성 임신과 분만 이런 여성 생식기 질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습할 때 부서 배치는 다 이렇게 돌아보시는 다 거예요? 돌아요. 예. 내과 위주, 외과 위주, 소아과 위주, 응급실 위주 다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죠. 졸업하신 다음에 네. 어느 병원에 어느 과를 가실지 모르니까 네. 임상 실습을 나가면 저희는 간호 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주로 관찰을 하지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환자들한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환자들한테는 이제 환자가 실험이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실습을 할 때는 주로 선생님들한테 실제로 이런 일이 수행해진다는 걸 실제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지 거기서 실제로 하지는 않죠. 4년 안에 진짜 많은 걸 배우잖아요. 네. 4년도 정말 빠듯하셨고 네. 근데 전문대에도 간호학과가 있고 네. 일반 4년제 대학에도 간호학과가 있고 근데 전문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4년이 아니라 한 2년 뭐 3년? 의료 쪽을 하셔도 3년 요 정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배우시는 양은 같은 네. 상황에서 그분들은 그 감당이 되실까요? 보통 전문대는 2년이지만 간호대는 3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이제 4년제로 다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4년과 3년이면 4년에 배울 걸 3년 안에 배워요. 그렇죠. 보니까 교과 과정이 똑같아요. 단지 더 타이트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동일한 간호사 면허증을 따는 거고 그 3년 안에만 시간만 딸다 뿐이지 공부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와서는 크게 차이를 느끼는 거는 저는 없었고 그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는 전문대가 3년이 아니라 다 4년으로 늘어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호 전문대 일반 4년대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공부를 하니까 큰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학과를 이제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고민되는 게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간호학과에 나와서 똑같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네. 굳이 내가 4년제를 어렵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는 막 되게 유명한 사대문 안에 있다는 그런 간호학과를 갈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 데를 나오면 어쨌든 자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대 병원에 취직하는 게 유리하고 원한다면 거의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못 들어봤으니까 자대 병원이 있는 병원들은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이면은 자기 학교 안에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네. 학교에 간호학과를 가시는 게 네. 처음에 취업하실 때는 조금 네. 유리하실 수도 있겠네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요즘에는 간호사들이 워낙 부족하다고들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대병원 간호사들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직도 3년제인 간호학과가 혹시라도 있다면 네. 나는 다른 분들보다 1년 덜 그쵸. 공부를 하고 대신 좀 빨리 더 나오겠다. 빠듯하겠지만 네. 그러면 1년 더 먼저 취업을 해서 일을 할래. 그쵸. 네. 그럴 수도 있는 그러면은 거고 더 빨리 갈수 본인의 있으니까. 성향에 맞춰 네. 하실 수 있겠다. 다음 이제 저희 면허증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면허시험 자격을 보는 데 있어서 과정은 어떻게 돼요? 필기, 실기, 뭐 면접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간호사 국가고시는 필기시험만 있고요.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보통 매년 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그날 그 해 사정에 따라 조금씩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는 과목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국가고시 보는 과목이 총 8과목이거든요. 전공 과목 주로 보는데 성인, 아동, 모성, 정신, 지역사회, 간호관리, 보건의학, 관계법규 이렇게인 것 같아요. 8과목. 8과목. 네, 8과목을 보는데 한 문제에 1점이에요. 295문제고. 토탈 295문제? 네, 295점 만점인데 이게 총 평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일반 국가고시랑 동일하게. 과락 기준이 그럼 있을 것 같아요. 네, 과락 40점이거든요. 네, 과락 40점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있으면 나머지가 다 불합격이 되죠. 다 만점을 받아도 네. 안 돼요. 국가고시는 과락 기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맞아요. 같아. 네. 합격률은? 합격률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95에서 96% 된다고 들었거든요. 꽤 높은 편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간호학 학생들은
정말 제 기억하기로는 고3 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면허가 없어서 취직을 못 하니까. 그쵸. 그 자격을 네. 무조건 받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하신 거니까 네. 어떻게든 이거를 따야 되는 그쵸. 거예요. 네, 정말 다들 죽기 살기로 공부해요. 이 국가고시를 위해서. 취업과정 관련해가지고 좀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병원이라고 하면은 크게 개인 병원이랑 대학 병원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취업할 때 좀 뭔가 차이가 있나요? 개인 병원과 대학 병원은? 차이가 있진 않고 보통 이제 간호 학교를 나와서 개인 병원을 처음부터 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 거의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처음에 원서를 많이 넣어요. 예를 들어 다음 해 공채를 미리 내거든요, 보통. 보통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가을 정도에 간호사 공채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2020년 신입 간호사 공채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인재를 빨리 빼가려고 하는 건지 올 상반기 때부터 벌써 내년도 상반기 간호사 공채를 했더라고요. 그럼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을 채로. 대상으로 해서 네. 합격하면은 우리 거 약간 그쵸, 이렇게 그런 개념이죠. 오, 미리 그냥 찜해놓는 네, 거네.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도 합격을 해놓으면 마음이 편해서 더 국가고시에 전념할 수 있어요. 아 그렇네. 네, 국가고시만 붙으면 나는 갈 병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취업이 끝난 거잖아. 이미 취업이 끝난 거예요, 그 학생들은.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죠. 떨어지면은 내년에 또 기회를 주나요? 새로 봐야죠. 국가고시 새로 보고 새로 이제 공채 시험은 새로 봐야죠. 네.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내가 넣었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나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을 공채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병원을 굳이 안 쓰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붙었는데 내가 원하는 병원이 나중에 공채가 나면 또 쓰기는 솔직히 친구들 보기 눈치 보여요. 나는 이미 붙었는데 또 쓰면 다른 친구들은 기회를 잃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간호사 면허증이 나오기도 전에 네. 이미 찜꽁을 당해놓으면 네. 네. 그러면 이미 대학교를 다니면서 벌써 면접을 보거나 다 끝내는 거네요? 그렇죠. 서류도 네, 서류도 그냥 학과 성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과 학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간호학과. 그러면 너는 일단 기본적인 서류와 뭐 면접 봐서 인성은 괜찮은 것 같으니 그러면 시험만 통과하고 오거라. 그쵸. 진짜 그 죽기 살기로 하는 이유가 또 있네요. 오,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 합격률이 괜히 높은 게 아니네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교 병원을 이미 합격은 했어. 근데 내가 이걸 떨어진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큰일이죠. 진짜 네. 죽도록 해야 되는 게 맞네. 우와. 그렇게 돼서 보통은 간호학과를 나온 애들은 처음부터 개인 병원보다는 대형 병원을 선호해요. 그래서 그런 대형 병원에 먼저 이제 취업을 하는 편이죠. 그러면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대형 병원을 좀 선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복지나 연봉이 아닐까요? 간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물론 엄청난 사명감이 있는 분들도 네. 많지만 솔직히 취업이 잘 돼서 연봉이 높아서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여러 과가 종합적으로 네. 있으니 네, 맞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둘러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 미리 좀 정보를 좀 네. 서로 공유하거나 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거 좀 유명한 뭐 커뮤니티가 네. 있다거나 뭐 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때는 널스케이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병원 정보랑 구인 구직 정보,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 과정 그런 온라인 과정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거기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도 거기랑 그다음에 그 간데모라고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서 그쪽에서 이제 정보를 또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구인구직도 그쪽에서도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구인구직도 서로 정보가 나와요. 근데 그런 데서 연봉도 서로 공유도 하고. 잡코리아 이런 데보다는 그런 간호사 개인적인 그런 간호사만의 커뮤니티에서 더 커뮤니티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병원에 입사를 하실 때 뭐 면허증은 필수이고 네. 그리고 이후에 입사 지원서를 내게 되는데 네. 이런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입사 전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합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 자체 이론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론 시험을 해서 이론 시험을 패스를 하면 그때 면접. 네, 면접 보고 그다음에 체온 검진 합격 순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서류 다음에 직무 적성 검사가 거의 추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직무 적성 보고 그다음 1차 면접, 뭐 2차 면접까지 있는 경우도 많고. 면접 보실 때 주로 어떤 질문들 많이 하나요? 자기소개, 지원 배경, 지원하는 과, 그다음에 지원하는 과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입사 후 포부 이 정도 기본적으로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간호사분들은 고용 형태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거의 신입 간호사 공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정규직이에요. 다 정규직이고 아예 계약직 간호사는 계약직 간호사로 공채를 내요.
1년, 2년.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단기간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계약직 간호사 공채가 났을 때 내가 써도 되는 거고. 근데 거의 이제 정규직 간호사 공채를 거의 쓰는 편이긴 하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실습을 많이 해보진 않으셨고, 네. 시험 보실 때도 실습이 들어가진 않았고, 네. 나중에 뭐 면접 보고 취업 과정에서도 실습은 들어가지 않았고, 네. 그런데 덜컥 정규직이 네. 된다는 게 사실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수습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했었어요. 저는 수습기간은 따로 없었어요. 근데 발령을 나기 전에 미리 전화가 왔더라고요. 발령 내기 전에 계약직으로 먼저 일을 해라. 몇 달간. 간호사들은 채용이 되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60명이면 60명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뽑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발령을 내진 않고 웨이팅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뭔지 알아요. 네, 순차적으로 발령을 내요. 한 명 그만두면 한 명 발령. TO 빌 때마다 TO 빌 때마다 한 명 한 명씩 꽂혀 넣어요. 들어가는. 근데 이제 그 웨이팅 기간이었던 거죠, 제가. 그 웨이팅 기간에 계약직으로 와서 일을 해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계약직 기간으로 먼저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테 배웠죠. 그래서 저는 정규직으로 발령이 났을 때 저는 그냥 바로 인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을 루틴하게 수습 기간으로 많이 준다고 해요. 근데 요럴 때는 이제 월급이 기본급이 한 70%, 80% 이렇게 되고 이제 프리셉터라고 해가지고 나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따로 붙어요. 그래서 네. 그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받죠. 네, 지금도 이제 현업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대학병원 내 간호사분들의 업무 분장이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동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수간호사라고 얘기를 하죠. 수간호사 선생님은 이 관리자고 그분은 따로 환자를 보진 않고 관리만 하는 업무고 그 밑에 책임간호사, 그다음에 일반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반 간호사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저희는 팀간호라고 해가지고 팀을 짜서 간호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번 방, 2번 방 보는 간호사, 3번 방을 보는 간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자, 내가 1번 방이면 내 1번 방 환자들은 이 환자의 간호, 차팅, 검사, 처치 다 제가 오더 받고 제가 이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게 팀 간호거든요. 한 근무 시간에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간호사가 근무를 하면서 각자 자기 환자를 케어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팀 간호를 했고 그 위에 관리자 한 분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거고. 이 의사분들이 네. 본인의 담당 환자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병실 안에 계신 분들은 한 의사분의 관리를 받으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명의 의사들이 각각 컴퓨터에서 오더를 막 내요. 저쪽에서. 그러면 이제 제 컴퓨터에서 이제 오더가 딱딱 날라오거든요. 네. 오더가 딱딱 나면 보여요. 그게 그러면 이제 제 환자 방 것만 제가 이제 클릭을 해서 제가 오더 수행을 하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병동에 있는 간호사 네.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 네. 근데 저희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가보면 선생님한테 진료받으러 들어가면 같이 계신 간호사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그냥 외래 간호사분들이거든요. 상근 간호사라고 해가지고 대학병원에 저희처럼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지만 검사실이나 외래 이런 식으로 상근 간호사로 빠져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딱 정해진 시간에 그냥 출퇴근하시면서 고정적으로. 그렇죠. 그럼 병동 간호사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편하신가요? 이제 신규 간호사들이 처음부터 외래나 검사실 이런 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규 때는 거의 병동이나 응급실, 중환자실로 다 빠지는 편이고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됐다거나 혹은 로테이션 기간이 됐을 때 외래나 검사실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계속 같이 붙어서. 네, 같이 붙어있는 게 힘든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3교대를 안 하기 때문에 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검사실에 간 선생님도 있었는데 결국엔 또 병동으로 원티드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과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힘들대요. 어디든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저희 종합병원에 진짜 많은 과가 있잖아요. 네. 뭐 내과, 외과 사실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그런 게 더 디테일하게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니까 네. 어느 쪽이 좀 그나마 네. 좀 괜찮다